안녕하십니까. 호윤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에 의해 제1장 가치창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 가치란 2. 가치의 다양한 형태와 원천 3. 가치는 고객이 정하고 고객이 판단한다. 4. 제조업 사고방식 5. 마케팅적 사고방식 6. 가치 체인 7. 이외의 기업 목적입니다. 먼저 가치란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입니다.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 즉 존재 이유입니다. 가치는 유용성, 품질, 이미지, 가용성,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온 가치는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유형의 형태, 무형의 형태, 즉 금전적 가치와 비금전적 가치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8년 이스트먼이 사진 작업을 누구나 쉽게 하도록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진은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얇고 가벼운 종이 필름에 모든 화학물을 내장시켜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카메라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당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25여서 대부분 사람들의 구매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이스트먼은 다시 설계실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2년 후에 나온 것이 바로 브론이라는 제품이었고 너무나 간단하고 만들기 쉬워서 겨우 1달러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용의 편리성, 저렴성,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사진을 간직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담아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이스트먼은 경영자가 되었고 그가 설립한 회사 코닥은 100년 넘게 번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화장품이나 옷같이 필요한 물건을 골라 직접 구매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물건 중에 무엇을 살까 고민할 때 옆에서 직원이 아무리 좋다고 호객행위를 하여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충족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그곳에 친구와 함께 가서 고를 때 나는 마음에 드는데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나 친구는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가치가 무엇인지는 고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고객이 정의하는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조직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임무이고 성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효율성으로의 가치, 즉 제조업 사고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테일러가 있는데요. 테일러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광석을 삽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과학적으로 연구하였고 결국엔 한 번에 21파운드씩 떠야 한다는 정답을 찾아내었으며 이 업무에 맞는 특별한 삽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더 쉽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것을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고 고객에게 저렴하게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의 접근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제조업 측면에서의 효율성에만 편협하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치란 무엇을 만들든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테일러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경영의 사명에 더 넓은 사명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명을 추구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더 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눈으로 밖에서부터 안을 바라보아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적 사고방식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 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1.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2.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3.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밖에서 안을 바라봄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적 사고방식의 예로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자신을 햄버거 사업으로 정의하여 세계 최고의 햄버거를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치중하지 않고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즉 고객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원하는 신속한 서비스의 사업을 정의하여 빠르고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그 반대였다면 우리는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결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가치를 증진시키는 가치 활동인데 이것들이 엮여서 가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가치가 증진됩니다. 다시 한번 맥도날드의 예를 들어보자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해피밀 세트라고 해서 시기를 나누어 그 시기에 유명한 캐릭터를 도입하여 아이들이 먹기에 적당한 크기와 양의 햄버거 세트와 함께 장난감을 증정합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유행하는 장난감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해피밀 세트를 시켜먹는 어른들도 적잖게 많습니다. 맥도날드는 유행하는 장난감이라는 다른 가치를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고 완벽한 프렌치 프라이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맥도날드가 프렌치 프라이스의 원재료인 감자를 사오는 농장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좋은 감자를 생산하도록 관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부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감자 공급이 갑자기 끊긴다면 프렌치 프라이스를 찾는 그 많은 고객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자 농장에 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고객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감자 농장이 아니라 맥도날드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은 자신이 얻는 가치가 누구의 활동 때문인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부 관리의 대표적인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 관리의 나쁜 예로는 2000년도 파이어스톤이라는 타이어 회사에 의한 대량의 반품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어스톤은 대량의 타이어 반품, 악성 언론 보도, 엄청난 소송 등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파이어스톤 혼자서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포드 자동차에게도 악몽이었습니다. 불량 타이어의 대부분은 포드의 익스플로러라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드사가 불량 타이어를 만든 건 아니라는 사실은 익스플로러를 소유한 고객의 분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파이어스톤은 포드의 가치 체인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2000년 여름 파이어스톤은 포드의 고객과 주주 가치를 파괴하였습니다. 다음으론 외부 관리의 좋은 예입니다. 전보다는 조금 덜 주목을 끌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도 타이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위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도요타는 일본의 작은 회사에서 타이어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 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요타는 타이어를 납품하는 공급 업체들에게 원가와 무게를 줄이는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도요타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했을까요? 도요타는 고객이 비용은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자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요타가 자동차 회사로서 성공한 많은 부분은 공급자를 관리하는 능력, 즉 외부 관리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즉 기업은 외부에서 고객이 정의하는 가치와 내부에서 수행하는 가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고객 가치 이외의
고객가치 이외에 기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객가치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어 자본시장의 엄격한 규율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주주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고용 증대나 환경보호, 지역발전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도 기업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